안녕하십니까. 옥천 FM 공동체 골든뮤직의 김용주입니다. 이제 날씨가 여름에서 이제 가을로 완연히 접어든 듯한 날씨입니다. 이 녹화 방송을 위해 오늘 오다 보니까 천변 쪽에 약간 찬바람이 도는 게 이제 가을이 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세상사 돌고 돈다라는 말이 어떤 계절의 변화에서 오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80년대 주옥 같은 가수와 그의 노래를, 또 그의 살아온 인생, 이런 것들을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 첫 소개해드릴 분은 우리가 80년대 초, 7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80년대 초까지 보면 그 여성 대형 가수가 한 분 나오죠. 바로 그 장은숙 씨입니다. 78년에 그 춤을 추어요라는 노래를 발표하며 데뷔를 하는데, 원래 그 TBC 동양방송 당신을 스타로라는 그 오디션에서 참가해서 거기서 그 월말, 연말 이런 우수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식 가수로 데뷔를 하게 되죠. 즉 그 얘기는 그만큼 실력자였다라는 것을 반증하겠죠. 이 첫 곡인 춤을 추어요가 바로 히트하면서 이제 80년대를 대표하는 이제 대형 가수로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분도 그 94년에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서 큰 인기를 얻죠. 바로 이제 엔카가 우리 사회에서 이제 일본으로, 이제 우리 트롯이 원래는 일본 엔카에 사실 원조라고 해도 큰 지장은 없어요. 다만 이제 그들은 뭐 엔카와 트롯은 다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실은 우리 그 트롯이 일본으로 넘어가서 엔카 붐을 나는 일으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뭐 2000년에는 그 일본 오리콘 차트에서 그 뭐 유선 방송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던 그 가수였죠. 이분은 연예계에서 자기 관리가 그 가장 철저하다, 굉장히 투철한 그 자기 관리를 하는 가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의 나이가 올해 그 65세인데도 뭐 40대 그 체력과 미모를 그대로 간직하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죠. 사실 이분도 뭐 짧은 결혼 생활을 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러나 아직까지 한 뭐 2, 3년인가 결혼 생활을 했다고는 하는데, 그 이후에 지금은 미혼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편하다, 이렇게 그 방송 석상에서 얘기를 하곤 하죠. 원래 이분은 시원한 성격이고 그 뭐라 그럴까, 그 담백하다고 해야 될까, 성격이. 근데 이제 이분의 외모에서 풍기는 그 카리스마나 또는 굉장히 그 지적인 듯한 그런 외모로 인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그분을 그 잘 가까이 하려는 그런 생각을 잘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선입견이 뭐 나하고 맞겠어, 뭐 이런 어떠한 뭐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외롭다라고 방송에 나와서 그 하소연했던 전 일화도 직접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 순수하고 허스키한 목소리,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을 우리 사회에 굉장히 이 춤에 대한 열풍을 일으켰던 분 중에 한 분이기도 한 대표적인 노래, 춤을 추어요와 당신의 첫사랑, 이 두 곡을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춤을 추어요. 행복한 춤을 추어요.
당신의 웃음 속엔 눈물 자욱이 있어요. 함께 춤을 추어요. 행복한 춤을 추어요. 잊어버려요. 당신의 슬픈 이야기들은 당신의 슬픈 이야기들은 당신의 첫사랑을 당신은 잊었나요? 마음만 설레이던 지난날 그 사랑을 첫사랑에 당신은 울었나요? 가슴만 메어지던 지난날 그 사랑에 굳은 맹세 푸른 꿈은 사라지고 아련한 추억의 조각들만 남았을 때 쓸쓸한 길에서 약속도 없이 우연히 마주서면 무슨 말을 하나요? 세월이 흐른 뒤에 굳은 맹세 푸른 꿈은 사라지고 아련한 추억의 조각들만 남았을 때 쓸쓸한 길에서 약속도 없이 우연히 마주서면 무슨 말을 하나요? 세월이 흐른 뒤에 세월이 흐른 뒤에 세월이 흐른 뒤에 세월이 흐른 예,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이 장현숙 씨 노래 참 오랜만에 듣네요. 아직도 그 80년대 그 초반에 사실 그 시대에는 이분이 참 굉장히 큰 키였죠. 그 시대에는 뭐 지금의 가수와 비교하면은 뭐 그렇게 큰 키는 아니었지만 그 시대 8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그 79년대 후반에는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큰 가수들이 그다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한 대형 가수다 이렇게 많이들 칭송을 하고 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오늘 그 허스키한 목소리 들으니까 참 좋습니다. 예, 자 다음에는 또 가수 윤민호 씨를 우리 애청자분들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은 81년 그 연상의 여인이라는 타이틀곡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시기가 사실 보면은 우리나라 80년대가 81년, 2년 요때에는 캐바레 같은 그 대표적인 유흥업소가 상당히 유행을 했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주머니들 그 시장바구니 들고 시장 간다고 하면서 이제 이 캐바레 들락달락 거리다가 가정파 탄돈하고 막 이랬던 그 우리 사회 참 어찌 보면 뭐 지금이야 이제 지나간 시대니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시기에 그런 문화의 피해자들에게는 참 상당히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고 있네요. 바로 이제 이 곡이 그 나이트 캐바렛, 그러니까
성인 유흥 시설 이런 데서 이제 히트를 치게 됩니다. 사실은 당시에는 우리 사회가 연상의 여인을 사귄다는 것 자체가 이제 금지시되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심의 당국에서 뭐 압력을 넣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알아서 바꾼 건지 이 공명을 환상의 여인으로 공명을 바꾸게 됩니다. 이제 아무래도 연상의 여인이라고 하니까 좀 사회적인 분위기도 싸늘하고 그래서 이제 뭐 그 내막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어찌 됐건 바로 그 연상의 여인이라는 곡에서 환상의 여인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공명을 바뀌게 되는 거죠. 사실 이 곡은 밤업소에서는 뭐 황제라고 불렸어요. 이 가수가 사실은 그러니까 밤업소 쪽에서는. 그러나 TV나 라디오에서가 아닌 밤업소에서만 인기가 높고 그곳에서만 이 노래가 불려졌던 거죠. 정작 방송에서는 본인 곡을 다른 가수가 부르는 기이한 상황에 이제 놓이게까지 됩니다. 요즘은 뭐 이분이 가요 방송이나 이제 이런데 가끔 이제 축제 현장에서 이제 그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것이죠. 노래는 굉장히 히트를 했지만 이분은 방송에서 그렇게 볼 수가 없었던 참 가슴 아픈. 저희들은 개인적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과연 이분이 어떠한 문제 때문에 이 TV나 라디오 이런 쪽에서 나오지 못하고 오로지 밤업소나 이런 곳에서만 이 곡이 히트를 했던 건지 뭐 그거는 당사자만이 알고 있겠죠. 우리가 그 시대의 문화는 흐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80년 초 우리 사회에서 이 노래가 왜 음지에서만 불려져야 됐는가? 이제 우린 뭐 추측만 하고 있을 뿐 참 안타까운 사연이었던 거죠. 그 시대상으로 봐서는. 자, 오늘 윤민우 씨가 얼마나 가슴속에 응어리를 갖고 있는 이 곡 연상의 여인 아니 환상의 여인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널 위해 살고 싶다. 이 두 노래를 우리 지역 애청자 여러분한테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잊어야 할 당신의 얼굴에서 수줍던 지난 날에 내 모습을 봅니다. 내 젊음을 엮어서 내 영혼을 엮어서 사랑했던 여인 연사의 여인 못다한 사랑이 못다한 내 노래가 그리운 마음에서 당신 곁을 스치네. 내 젊음을 엮어서 내 영혼을 엮어서 사랑했던 여인
사의 여인 못다한 사랑이 못다한 내 노래가 그리운 마음에서 당신 곁을 스치네 당신 곁을 스치네 당신 곁을 스치네 너를 위해 살고 싶다 수많은 내 여자야 나를 만나서 눈물 세월로 얼룩진 여자야 이 못난 남자를 사랑한 여자 이 세상에 너밖에 없었다 100년이 가도 1000년이 가도 잊을 수 없는 여자 이 세상에 하나뿐인 너만을 사랑하겠다 너를 위해 살고 싶다 수많은 내 여자야 나를 만나서 눈물 세월로 얼룩진 여자야 이 못난 남자를 사랑한 여자 이 세상에 너밖에 없었다 100년이 가도 1000년이 가도 잊을 수 없는 여자 이 세상에 하나뿐인 너만을 사랑하겠다 이 세상에 하나뿐인 너만을 사랑하겠다 예,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이 윤민호 씨가 참 이 연상의 여인이라는 이 노래를 발표하고 난 뒤부터 뭐 근데 그 시대 상황적으로 아마 맞아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사회 흐름이 우리가 7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80년대 초가 우리 사회의 격동기라고 하죠. 예,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고 또 신군부에 의해서 정권이 찬탈되고 막 이런 그 복잡한 이 사회 구조 속에 사실 음지 문화가 이제 이때 발달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잘 아시잖아요. 남자들한테는 제비족이라는 용어,
그리고 또 우리 여성분들한테는 뭐 꽃뱀이다 해서 이런 용어가 바로 이제 이 캬바레와 같은 이제 이런 문화 속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이제 그러면서 이 시대가 보면은 이런 노래가 또 뭐 카츄샤의 노래라든가 이렇게 해서 왠지 모르게 이제 시대 상에 이제 그 반영된 노래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그러나 이분도 안타깝게 TV나 라디오 방송이 아닌 주로 이제 야간업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밤에 황제였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도 그런 영향이 있는 건지 그분은 주로 이제 이런 그러니까 밖에 사이드 문화라고 하겠죠. 뭐 이런 이제 공연장이나 이제 이런 곳에서만 지금도 간간히 볼 수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윤민호 씨의 그 옛날 노래 그 연상의 여인과 널 위해 살고 싶다 이 두 노래 참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노래였습니다. 자 다음에 그 소개해드릴 가수는 지다연 씨라고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너무나 대표적인 곡이 동반자라는 거죠. 이제 이분도 79년에 이 동반자를 발표하면서 80년대 초반에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을 하죠. 그러나 이제 이분도 뭐 어머니의 돌연사, 뭐 암투병, 또 아울러서 이제 뭐 빙의에 대한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걸로 이제 방송 활동을 멈추게 되게 됩니다. 기실 그녀는 그 90년에 어머니가 그 연탄가스 질식사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또 그 이후에 갑상선 말기암으로 이제 수술을 하게 되고. 이제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약물 복용을 하게 되면서 힘든 나날을 보내죠. 거기다가 또한 또 허리 디스크의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살다가 아마 이런 자꾸만 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자꾸 나의 자꾸 불행이 겹치다 보면 사람이 이제 어떤 본인에 대한 믿음이 이제 떨어지게 되고 어떠한 그 빙이라든가 이제 이런 무속인의 길을 자꾸 택하시는 분이 아마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특히 연예인 중에서도 아무래도 연예인들이 활동이 활발하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와 같이 어떠한 자꾸 본인에 오는 순환을 이제 그와 같은 쪽으로 탈출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서 그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분도 이제 빙인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무속인의 이제 길을 거의 걷다시피 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왔습니다. 허스키한 참 목소리 하나만큼은 시대 당대 최고였다고 자부했던 이 지다연 씨지만 본인 앞에 닥친 그런 여러 가지 악재는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고만 그런 본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80년대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우리 지다연 씨 그분의 노래 동반자와 내일이면 간단해 이 두 곡을 우리 오늘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 애청자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을 잡아주고 괴로울 때 언제나 내 마음 달래준 사람 당신은 오직 내 인생의 동반자 사랑의 길을 함께 가야 할 사람 바람 부는 날이면 바람을
곁을 떠난다네 잡지 못할 나이기에 나는 어떻게 가기 전에 말을 해야지 사랑하고 있다고 가야 할 사람이기에 나는 어떻게 가버리면 그만인 것을 생각하면 무엇다 가버리면 그만인 것을 왜 내가 못 있나 내일이면 간다네 내 곁을 떠난다네 잡지 못할 나이기에 나는 어떻게 가버리면 그만인 것을 생각하면 무엇다 가버리면 그만인 것을 왜 내가 못 있나 내일이면 간다네 내 곁을 떠난다네 잡지 못할 나이기에 나는 어떻게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이분의 음성을 들으니까 참 삶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를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노래가 오늘 굉장히 처연하게 들리고 좀 그렇습니다. 좀 같은 인생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좀 위로의 말을 보내주고 싶고 지금도 어디선가 뭐 행방은 아직 뭐 그렇게 주변 분들이 잘 알지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또 언젠가 방송에 복귀해서 또 옛날 그 추억 같은 이런 허스키한 목소리를 우리 모든 국민에게 들려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자 다음은 우리가 그 이분을 참 소개할 때 가수로 소개해야 될지 아니면은 뭐 인테리어 사업가로 소개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MC로 소개해야 될지 모를 그 가수분이 한 분 있습니다. 바로 그 조정희 씨입니다. 이분은 사실 딱 노래를 발표한 게 이 한국입니다. 이분이 그 82년 MBC 대학가요제에서 참새와 허수아비로 대상을 받고 바로 스타덤에 오른 그런 가수가 되는 거죠. 이 곡 자체가 그 숙명적인 이별의 아픔을 그 참새와 허수아비에 비유한 그 서정적인 가사와 처연한 가창력이 그 돋보이는 그런 곡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 가수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었음에도 전공 공부가 본업이라며 방송 제의를 거절하고 대학 축제 초청마다 노래만 했을 뿐 직업 가수로는 끝내 나서질 않습니다.
그는 전공 학부를 살려 그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이제 활동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2015년부터는 뭐 이제 라디오 방송이나 이런 진행자로 활동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지금도 이제 가끔 보면 그 우리가 그 7080 무대 이제 이런 거에 간간히 한 번씩 이렇게 얼굴만 디밀고 있는 그런 가수입니다. 그 한국 대중가요계에서 단 한국의 히트가 수십 년에 걸쳐서 그 청춘의 스타로 기억되는 이 포크 가수가 바로 이 조정희 씨입니다. 우리가 뭐 한국으로 먹고 사는 가수가 있다라는 뭐 이렇게 농담으로 하는데 뭐 김은국 씨 같은 경우는 뭐 호랑나비 뭐 이렇게 한국으로 먹고 산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제 김은국 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게 호랑나비지 뭐 또 다른 뭐 왕십리 뭐 59년 왕십리나 또 다른 또 노래가 있죠. 그러나 오로지 이 조정희 씨는 정말로 딱 발표한 노래가 바로 이 참새와 허수아비 이 노래 딱 한 곡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 노래가 계속적으로 불려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 한 곡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곡이었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곡이죠. 자, 오늘 유일한 그녀의 노래 참새와 허수아비를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외로운 지푸라기 허수아비 너는 슬픔도 모르는 노란 참새 들판에 곡식이 익을
잘 들었습니다. 이 옥천 FM 공동체 이 골든뮤직 시간을 제가 이제 거의 이제 뭐 한 달 정도 있으면 이제 1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시간이 사실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에요. 물론 우리 애청자 여러분한테 들려드리는 것도 있지만 저 자신은 저 개인적으로 이 노래를 들려드리면서 이 감상하는 시간을 참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메마른 삶이 사실 많잖아요. 특히 현대에 들어와서. 그러나 저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더군다나 70년대 80년대 제가 다 좋아했던 노래였고 들었던 곡, 그것을 이렇게 헤드셋을 끼고서 들어보면 더 애절하고 감동적이고 가슴이 와서 뭉클하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돈 들이지 않고 힐링하는 법을 아마 저는 지금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이 골든뮤직 시간에는 항상 음악을 들을 때는 이 지그시 눈을 감고 감상하시면은 더욱더 그 곡에 대한 음미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 시간에 나오는 음악들을 살짝 눈을 감고 편안한 자세로 감상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이제 또 다른 분을 또 소개해드려야죠. 우리 지역과도 굉장히 밀접하신 분입니다. 바로 가수 이동원 씨입니다. 이분은 70년대 초, 그러니까 그 20대 초반에서 그 명동에서 그 노래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초창기에는 굉장히 숫기가 없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선뜻한 나서지를 못하고 아마 이런 유형의 성격이었던 모양이에요. 이 시대에 보면 다른 가수들은 이제 밤무대에서 그 경제적 수단을 이제 그 경제적인 수단으로 이제 활용을 했죠. 밤무대 그 수입원을. 그러나 그는 밤무대에 서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였다고 그래요. 내 음악은 그런 무대에서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신념이 아주 강했다고 합니다. 그 양반의 신조가 그랬다네요. 가수는 공연과 음반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 이제 이런 그 어떤 본인만의 확고한 의지가 강했던 그런 분이셨던 거죠. 이분은 우리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의 트레이드 마크가 있어요. 늘 청바지에 재킷 차림으로, 그리고 헌팅 캡, 우리가 일명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 옛날 일본 그 헌병이나 순사, 일본 순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 도리우치 모자라고 하는 거, 예, 그걸 항상 쓰고 무대에 오르곤 했죠. 이제 그런 그가 스타덤에 오르게 된 곡이 바로 우리 고장 정지용 시인의 향수를 부르면서 이제 전 국민에게 알려지기 시작을 하죠. 원래 이 곡의 탄생은 이동원 씨가 틈틈이 시간 내는 대로 이 시집을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지용 시인의 시집을 읽다가 이 향수라는 곡을 노래로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매우 강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작곡가 김희갑 씨를 찾아가서 이 작곡을 좀 해달라 굉장히 간청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희갑 씨가 이 시를 갖고 약 10개월에 걸쳐서 이 노래 향수라는 이 대곡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동원 씨 하면 굉장히 낭만파 가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낭만을 즐길 줄 알고 여유와 감성을 갖고, 또 우리 그 지역 저 동이면 그 용중마을에서도 몇 년간 와서 살아가셨기도 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2021년 이동원 씨 그는 우리 곁을 떠나 영면 들었습니다. 시를 사랑한 가수, 너무나 안타까운 그분의 죽음을 저도 소식을 듣고
참 이런 또 서정적인 노래를 할 수 있는 분이 또 언제 또 탄생 다시 할까 할 정도로 그런 슬픈 마음을 간직했었습니다. 자, 오늘 옥천 FM 공동체 귤든뮤직 끝곡으로 우리 곁에서 영원히 남아있을 이 명곡 향수, 이동원 씨의 향수, 그 다음에 이별 노래, 그 다음에 헤이, 이 세 곡을 우리 옥천 지역 라디오 애청자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또 보다 나은, 또 보다 좋은 우리 지역민들 애청자들께서 가슴속에 남을 이런 명곡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넓은 벌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참아 꿈엔들 이칠리야 지라로에 제가 식어지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마르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벽에를 도다보이시는 곳 그것이 참아 꿈엔 그 이칠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서 노사를 찾으러 불서비스레 함초를 미적시던 것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절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그것이 참아 꿈엔들 이칠리야 하늘에는 성근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바로 옮기고 서리까마귀 우지 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거리는 곳 그곳이 참아 구호맨들 꿈엔들 구호맨들
조금만 더 늦게 떠나준다면 그대 떠난 뒤에도 내 그댈 사랑하게 아직 늦지 않으리 그대 떠나는 곳 내 먼저 떠나가서 그대의 뒷모습에 깔리는 노을이 되리니 꽃깃을 여미고 어둠 속에서 사람의 집들이 어두워지면 나 그대 위해 노래하는 별이 되리 그대 조금만 더 늦게 떠나준다면 그대 떠난 뒤에도 내 그대를 사랑하기에 아직 늦지 않으리 그대 떠나는 곳 내 먼저 떠나가서 그대의 뒷모습에 깔리는 노을이 되리니 꽃깃을 여미고 어둠 속에서 사람의 집들이 어두워지면 나 그대 위해 노래하는 별이 되리니 그대 조금만 더 늦게 떠나준다면 그대 떠난 뒤에도 내 그대를 사랑하기에 아직 늦지 않으리 헤이 꽃바람에 눈이 흐렸는가 저 하늘이 야물거린다네 고향 하늘인데 헤이 바람처럼 떠나가고 싶네 이런 생각 저런 생각도 없이 그냥 가고 싶네 헤이 사랑이란 무엇이겠나 고향처럼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것이겠지 헤이
사랑 하나 얻지 못했으니 눈물처럼 지난 가슴을 안고 고향으로 가려네. 다시 사랑의 두 눈을 감는 날, 스스로 가슴을 여는 날, 이곳에 다시 오겠지. 난 끝내 사랑의 덧없음으로 길 잃은 외로운 꿈들을 이대로 두고 떠나려네. 에이, 사랑이란 무엇이겠나. 고향처럼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것이겠지. 에이, 사랑 하나 얻지 못했으니 눈물처럼 지난 가슴을 안고 고향으로 가려네. 다시 사랑의 두 눈을 감는 날, 스스로 가슴을 여는 날, 이곳에 다시 오겠지. 난 끝내 사랑의